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4일 토요일 밤 9시 19분입니다. 월요일날 제가 좀 바빠서 미리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상을 지금 이 영상으로 좀 대체하고요. 월요일 아침엔 영상 안 올라가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국장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개파락 출발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개파락 출발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은 개파락했던 이유는 금융주들의 실적 때문이다. 은행주들 실적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면 야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은행주들 실적이 안 좋게 나왔겠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은행주들 실적인데요. 금요일날 발표된 거,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발표된 것들인데 실적 좋아요. 다 잘 나왔어요.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해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락 마감, 아니 그냥 하락 출발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실적 나왔는데 실적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했으면 뭐 선반영이다 이런 핑계 대면서 또 하락 출발했겠죠, 그죠? 그냥 투기적인 움직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은행주들 실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개파락 출발하면서 시장의 하락 출발을 이끌었고, 하락 출발했지만 은행주들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또 급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날 미국 증시 마감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재료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거고요.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했으니까 상승 종목 수 더 많고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빨간색 고춧가루가 좀 많이 껴있긴 합니다만은, 하락한 게 좀 많이 보입니다만은, 은행주들이 멱살 잡고 쭉 끌어올려 줬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잘 나가서 시장이 올랐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요. 금요일날 마감에 대해서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어, 사실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1월 말, 2월 초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1월 말 2월 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뭐 그냥 뭐 긴장 풀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은행주 실적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시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슬슬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슬슬 어떤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걸 보자면은 화요일 날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실적 발표하는데 이런 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인가는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실적들 중에서는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요. 굳이 몇 가지 꼽으라면 수요일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보시면 이제 유로존의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CPI가 아니고 PPI. 이번엔 미국 PPI가 발표가 되고, 유로존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수요일 날에 발표되니까 이런 점들 정도가 좀 중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달 동안 물가 지표를 확인했는데 물가 피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표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 이벤트가 아무런 이벤트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이런 좀 비교적 덜 중요한 지표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목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발표 뭐 있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지표들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냐면 뭐 소비자 기대, 뭐 소비자 뭐 센티멘트, 소비자 뭐 감정 지수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좋게 나왔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가 지표들은 몇 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물가가 피크를 쳤다라는 자신감이 이제 있잖아요, 시장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서 미국 경제가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저게 인플레 우려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굿 이스 굿으로 어젯밤에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금요일날 나왔던 지표들은 좀 봤고요.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은 금요일날 밤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긴 한데
시장의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뭐 기업의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계속해서 각종 지표들이 좋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죠, 시장의 기대감을 높게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그런 점들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특별한 이벤트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물론 베팅을 시도해 볼 수 있긴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죠? 뭔가 매도세가 보여야 반등시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후려칠 수 있다. 아직은 S&P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아래쪽으로 보겠어요. 그죠? 아래쪽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항이 어딘가 있다. 그죠? 뭐 여기 뭐 4030 이런 자리 있고 4020, 4030 이런 자리 있고 위에 저항 있고 위에 저항 있고 저항이 많습니다. 다음 주 그런 자리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잘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는 건 오른다고 봐주고 아직은 타이밍 아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좀 많이 유리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S&P와 다르게 벌써 좀 수급이 많이 약해요. 왜냐? 애플하고 테슬라가 죽쓰고 있기 때문에 약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개기지 말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가 좀 중요한 날이었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어서 반등이 없었지, 네, 그냥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좀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빅스가 조금 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긴 해요. 빅스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시장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빅스가 계속해서 죽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이라는 게 뭡니까? 박스권인데 지금까지 이런 박스권이었는데 아래 찍고 위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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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찍고 위에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네요. 그죠? 못 찍었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아래로 가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못 가면 어떻게 된다? 또 다시 위쪽으로 가는 걸 또 시도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빅스도 이렇게 또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변했다. 변동성을 막 미국 증시가 확대하면서 변동성을 막 확대시키면서 급등 폭등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폭등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 급등하다가 차분히 오르고 있단 말이죠. 저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오르면 진짜 시장이 건전하게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지금까지 올랐다는 뭐 지금까지 뭐 지난 일주일 올랐다, 지난 2주일 올랐다는 게 앞으로의 추세를 뭐 어떻게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올랐네 내렸네 뭐 그런 이야기 뭐 지금까지 볼 거 없이 아직까지는 그냥 뭐 중요한 저항 넘어선 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일단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기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면 위로 가는 거고 붕괴되면 아래로 가는 거고요. 그죠? 지금 아직 의미 있게 넘어가지도 못했고 의미 있게 붕괴시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몇 달째 지금 그냥 머리만 박박 긁으면서 우리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요. 그렇게 기다려진 게 벌써 몇 달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조만간 결과 나오겠죠. 그죠? 예, 계속해서 시간만 잘 보내시면 됩니다.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하락을 멈췄다. 뭐 하락 일시정지. 근데 계속해서 아래로 가는 그림입니다. 지지력 안 보이고 있다. 그죠? 달러 계속해서 아래로 가고 있는 가운데 증시도 오르고 있고 이상한 거 있냐? 이상한 거 없습니다. 증시 올라가니까 달러 잘 떨어지고 있다. 이상한 거 없죠. 그죠?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저 멀리? 뭐 하여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안전자산 선호가 없어졌다. 예,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자연적으로 죽는 거 특별한 문제 없다. 하여튼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인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전저점 자리, 그죠? 지지력 테스트 중요하다고요.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붕괴되지는 않았죠.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채권 투자 고민 한번 해보시라. 아래에 있는 이 자리가 완전히 붕괴되면은 충분히 좀 의미 있는, 그죠? 채권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자리 싸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연준의 금리 쪽하고 이 시장의 기대치하고 지금 좀 많이 이제 좀 차이가 좀 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앞으로 좀 금리가 떨어질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가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그죠? 뭐 달러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연준은 아직까지 아니다. 아직까지 금리는 더 올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둘 간의 어떤 이런 좀 온도차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한 상황인데요. 글쎄요, 그죠? 아직 이 온도차가 어떠한 결론을 낼지 아직 결론은, 그죠?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긴 합니다.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와 연준의 정책 이런 방향이 좀 엇나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뭐 분명히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밝혔지만, 아 봐라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올해 금리 인하해야 될 걸이라고 하면서 자꾸자꾸 채권을 매수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데다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실 투자자들은요, 그죠? 연준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장단기 금리 차가 어마어마하게 역전이 되어 있어서 채권 시장이 좀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런 점들, 아직까지 이런 현상이 어떤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아직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경제적으로 뭐 큰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이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얼추 다 봤죠, 그죠?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죠. 당연히 애플 올랐을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 뭐, 예, 그죠? 뭐 나스닥 올랐으니까 애플 올랐을 거고. 애플 이것도 아무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전저점 붕괴시켰다는 거.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전저점 붕괴시켰다는 거. 이것 때문에 추세가 아래쪽으로 아예 틀어져 버렸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 사실 뭐 지금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거. 애플이 전저점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고 나서 반등 중이니까 지수가 반등하는 거 당연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여튼 애플 추세가 죽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까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하락 추세니까 아래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점들 정도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한번 다 드렸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뭐 증시가 간다는 신호는 없다. 증시는 아직까지 잘 오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달러가 요즘에 비리비리하니까 원자재들 올라가고 있다. 혹은 뭐 아니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주식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구리, 뭐 국제유가, 골드 잘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원자재들이 다 같이 잘 오르고 있어요. 달러 약세가 나타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근데 또다시 인플레 우려로 번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점들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선 주식 올라가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도 하죠, 그죠? 이런 현상들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추세가 무섭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다소 단기락 폭이 좀 과대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글쎄요. 일단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천연가스 빼곤 웬만한 주요 원자재들은 다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에 올라가겠죠, 그죠? 예, 올라갈 겁니다. 한국 증시가 생각해야 될 건 근데 그거다. 머리 위쪽에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위쪽에 중요한 무거운 저항이 있고, 무거운 저항은 있는데 단기낙폭 과대 아니고, 네, 단기낙폭 과대가 아니죠. 단기 오버슈팅,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고요. 이 와중에서 또 개인들이 콜옵션에 무지무지한 베팅을 하기도 했죠. 지난번 이 자리와 비슷한 그림이긴 합니다. 이때도 콜옵션 엄청나게 사고 급등하더니 결국 꼭지가 나오고 꺾였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때와 상황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하여튼 엄청난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감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미국 증시도 상승 사이클에 걸려갖고 한국 증시 또 딱히 지 혼자 빠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르기도 내리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응하기 정말 애매한 상황들. 그러니까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주식 뭐 아니면 지수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밑에서 잡으셨으면 수익 누적시키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숨죽이 쉬고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한데 여기다 대고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아직 의미 있는 증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팅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당장 마음이 급해서
아, 나 못 샀는데 주식 사야 되겠다. 그거 위험할 수 있죠. 오버슈팅 걸려 있는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데 거기서 주식 굳이 추격하겠다. 지금 주식 사는 건 추격 매수죠. 그죠? 지금 지수 상방으로 따라가는 건 추격 매수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보냐? 아래쪽으로 보기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지금은 보유자들의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보유자들의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보유자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죠? 투자에서 중요한 게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이밍 그것만 좀 보고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뭐 투자하는 대상이 이렇게 주로 어떤 그 지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 종목은 정해져 있는 거고 타이밍만 노리면 되는데 지금 타이밍인 것 같냐? 타이밍이 좀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죠? 타이밍을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월요일 날 똑같죠. 변동성 지수들이 뭐 하방 경기성을 지키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코스닥도 조금 더 상승 시도하겠죠. 그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사거래일지 어디서 버티고 있는데 계속해서 버틸지 어쩔지 방향 전환 될지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말 없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할 것도 없고 별로 할 말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아직까지는 일단 연초인데요. 이제 올해 시작된 지 이제 1월 14일이니까 이제 올해도 14일 지났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평화롭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타이밍 이런 것도 보이지가 않고 특별한 막 눈에 띄는 이슈 이런 것도 없고 크게 할 말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뭔가 확인들은 하고 있죠. 그죠? 아, 물가는 확실히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구나. 고용 시장은 겁나게 튼튼하구나라는 거. 그 정도는 일단 확인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이렇다 할 확인된 거, 도장 찍을 만한 그런 내용은 없죠. 그죠? 그냥 고민만 해보자고요.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